결국 남는 거는 둘밖에 없다. 특히 여자들 역시도 남성분들, 남편이 성관계가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70대 환자분들이 러브젤도 사가시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80대에도 성관계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이 흔히 갖고 있는 성생활 고민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흔한 거는 폐경이 오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면서 폐경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 같은 게 확 떨어지게 되면서 우선은 성욕이 많이 줄고 성감도 떨어지게 되고 질이 되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피하게 되고 아파서 난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트레스로 가는 중년 부부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은 그런 성생활 고민인 것 같아요. 관계가 부족해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네, 정말 많고요. 보통 아직 요즘 같으면 남성 50대, 60대면 아직 되게 젊은 거거든요. 진짜 왕성하게 아직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고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분들이 폐경을 거치면서 제대로 폐경에 대한 그런 치료 같은 거를 잘 받지 않으면 남성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섹스리스 가시고 이혼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혼하고 오셔가지고 지내시다가 나는 다시 좀 제2의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질건조증이나 이런 것들 치료 받으면서 다시 자신감 찾으시고 다시 남자친구도 생기시고 이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관계가 줄어들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나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주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스트레스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몸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다음 옥시토신 이런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안 나오게 되니까 점점 되게 삶의 퀄리티가 되게 떨어지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본인이 성관계를 안 하게 되면서 아예 부인과 쪽으로는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폐경 증상이 있어도 그냥 참으시고 얼굴 화끈거리고 땀 많이 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더 쉽게 골다공증이라든가 치매, 심혈관계 질환 이런 쪽으로도 더 이제 진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빠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럼요, 있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약으로 먹는 것들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패치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치는 없고 겔 타입으로 이제 몸에 바르는 그런 형태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궁, 그다음에 유방 이런 쪽 혈액 검사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볼지를 약으로 먹을지 아니면 겔 타입으로 발라야 될지를 좀 제대로 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주파 질 레이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던가 아니면 질 안쪽에 우리가 히알루로산, 소위 말하는 얼굴에 물광주사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물광주사랑 동일한 성분의 그런 도포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소 호르몬제 플러스 이제 그런 히알루로산 같은 거를 안에다가 도포하고 주입을 한다던가 해서 질 자체가 되게 튼튼하게 좀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키 포인트는 질 건조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조금 해보시고, 특히나 질건조증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들을 또 복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상담을 해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폐경을 인위적으로 늦추면 미뤄질 수 있나요? 아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거는 우리 몸에 이미 세팅된 값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아시아 여성에서는 폐경 나이가 49세. 근데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50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늦추고 싶다고 늦출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단 폐경이 오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급격하게 성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폐경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내가 노화를, 폐경은 막지는 못하지만 노화를 좀 막아서 지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른 폐경 아니면 조기 폐경 요즘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폐경을 늦출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계속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돼야 되는 분야이기는 하죠. 성관계가 줄어든 중년 부부에게 부부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는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여성들은 전체적인 컨디션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40대부터는 전반적인 그런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도 좀 소식하시면서 우리가 비만으로 쉽게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경이 오게 되면 적절한 치료를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진짜 활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약 먹고 나서는 너무 몸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편해요. 좀 새 삶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여성 호르몬의 유무는 정말 정말 우리 몸에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제 저는 저희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이 조금 클 때잖아요. 이제 중년쯤 되면 애들 이제 커가지고 지들끼리 논다고 하고, 아니면 결혼해서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둘밖에 없다. 네. 서로한테 잘해야 되고, 특히 여자들 역시도 남성분들, 남편이 성관계가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부분, 얘기를 하고, 성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스킨십도 해보시고, 각방 쓰시던 거 빨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이게 좋아지는 거지, 갑자기 오랜만에 남편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오르가즘이 뿅 하고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그게 또 원래대로 우리가 처음에 연애했던 그 순간처럼 좀 더 이제 서로 애틋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성관계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지. 그냥 남편이 잘해야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원상복구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성 역시도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몸이 변해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같이 병원 데려가고, 호르몬 치료 해보자.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애무하거나 그런 전이를 할 때는 조금 더 젠틀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환경을 바꿔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남자들도 같이 노력해야지. 무작정 나는 하고 싶어 하고 막 밀어붙인다? 이거는 진짜 서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길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방을 쓰면 정말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이제 각방을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저는 심리적으로도 멀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같이 저희는 각방 쓰는데도 밥 잘 먹고 서로 다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파트너,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는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무조건 한 이불만 덮고 무조건 매일 관계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조금이라도 살을 부비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는 성적인 그런 느낌도 더
횟수가 많아지고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감정들도 옆에서 또 생길 수도 있고, 아, 꼴 보기 싫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조금 살을 부비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는 몇 살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나이가 뭐 5, 60대는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저 역시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70대 환자분들이 러브젤도 사가시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 80대에도 성관계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 요즘 많이들 건강해지시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막 7, 80대까지도 성생활을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신다. 물론 이제는 이전보다는 횟수는 훨씬 줄겠지만 그래도 파트너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맞춰줄 수 있다면 성관계는 거의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하시는 게 맞고 해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든 성생활이 고민인 중년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성관계도 인간관계랑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을 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살아야 되는 파트너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상대가 나 말고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서로가 같이 성관계 역시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의학적인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가까운 산부인과에 반드시, 그리고 남성분들은 비뇨의학과에 가셔가지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